힘있는 붓끝. 수만 번, 수십만 번 먹을 갈며 수없이 붓을 통해 그려냈던 시, 서, 화, 3절의 세계. 희미했던 선비 정신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던 서예가 그의 뒷모습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끌었던 대가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준마. 거침없이 들판을 내닫는다. 그의 야성을 길들이기만 한다면 곱디곱게만 자란 전통 서예 기법을 뛰어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예술 세계의 큰 마당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청경생 말씀하더라. 남자는 그냥 덜에 말이지 화야에 그냥 달리러같이 그냥 이렇게 참 거침없이 이렇게 그런 기획으로 썼다고. 남전이 일반 내가 아는 다른 서예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난 몇 가지를 꼽고 싶은데, 그 양반은 원래 그림을 그렸던 분이고 이 예술 쪽에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 있던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말 검여 선생을 후대에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나는 남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중서열을 관통해 자기화를 시킨 남전은 재색을 이용해 문자 조형의 미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성미의 모필구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강건한 피리는 통쾌하고 웅장하다. 단지 형상을 빌려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현대 미술의 미감까지 확보한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남전 선생을 처음 만난 거는 우리 전시회 때인데, 네. 우리 전시회가 7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71년에 가을에는 내 눈에 별로 안 띄었어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는데 오셨겠지. 그런데 72년에 추사 전시회 할 때 우연히 내가 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반신불수된 노인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와서 저 피체에 옮겨 와가지고 입구에서 계단에서는 업어서 전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요새 효자가 요새 세상에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 다음 전시회에 또 같은 광경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보기 드문 효자다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우연히 저 통도사 극락왕 명정스님을 만났는데 나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남전이구나. 그 남전인데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이야, 스승이야, 스승. 그러냐고.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언제 한번 내 소개시킬게 하더니 남전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내가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효도를 못하지만은 제자 기르는 사람이 그 귀감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한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자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됐고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발전이 되어 갖고 그것이 그 조형상으로 어떻게 조형화 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글씨 획 같은 거에서 보면은 그냥 획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상형 문자 그림에서 나온,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획이 글자로 이렇게 발전하니까 그걸 알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학, 그 다음에 특히 그 자학이라는 거, 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배 서예가들 중에서는 솔직히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준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예에서 그런 쪽에까지 관심을 두고 서예를 익히거나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니까 자기가 혼자서 우물을 판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거묘 선생한테서 일부분은 이게 말하자면 이걸 받으신 거죠. 받아가지고 거묘 선생도 말년에 그 문자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심초사하면서 연구를 하셨던 거를 남존도 그래 어느 순간에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전각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어떤 협회, 사랑받는 협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그게 결실을 못 보고 중도에.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 인사말도 남전 선생 얘기만 여기 한번 읽어봐 라고.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남전 원중식 회장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남전 원 회장님은 정관 개정을 통하여 한국정각학회를 한국정각협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회원 구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도 우리 협회를 사단법인체로 만들려고 백방으로 애쓰시다 끝내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느낌을 얘기하라 한다면은 그분의 그 졸박한 맛, 꾸미지 않은 그 선머슴 같은 그런 걸 나는 훔치고 싶었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역시 그 남전 선생을 봐도 서역기인이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저 전혀 글씨에 꾸밈이나 이런 게 없고 진솔해. 예? 예. 도대체 그 양반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전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전생을 좋아하고 전부 우러러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남전생을 그렇게 좋아하고 곁에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느냐. 그 양반의 그 바탕이 말이죠. 아주 성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가식이 없어.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해. 사람이 보면 말이지 그냥 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게 인도를 한다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그렇게 자기 일같이 꼭 자기 일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남전을 좋아하고 우러러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병 선생도 그 당시에 최고 어른이시고 또 그 양반이 학문뿐만 아니라 서예도 최고, 그 당시에 최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병 선생도 꼭 무슨 일 있으면 남전을 부른단 말이에요. 글씨 보면 진짜 그 사람은 똑같아. 정말로. 그러니까 야욕이 있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 글씨 보면 탁해. 글씨가 탁하고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 근데 이제 뭐 남전생은 뭐 성품이 본래가 딱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뭘 숨긴다든지 뭐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글씨가 그렇게 활달하면서도 글씨가 획이 맑거든. 저희들 남자 선생님은 이제 산수 좋은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게 늘 꿈이었지. 네.
그래서 그 꿈을 사실 이루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길든 짧든 간에. 글을 남긴 게 많지 않은데 몇 개 부분에서 이제 당신의 꿈이 좋은 산수가 좋은 곳에서 작품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근데 남자는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서해하는 사람으로 뭐 요새들 흉내는 내긴 내지만 남자처럼 가서 그 직접 자기 손으로 산수 좋은 데 올라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희들이 선생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미산에서 썼던 글씨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부터 많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목간들, 목간 서체. 사실 주사 선생도 목간은 못 보셨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주사가 못 본 자료들이 요새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주사체를 능가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내지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면 자료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구해왔지. 그것들 다 잘 보관돼 있겠지. 어디. 인천에서 출생한 그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가 태어난 인천은 예전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거대 대도시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때는 거의 4km 정도를 떨어진 이 구간 때문에 이제 사람 외부하고 거의 차단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면 이제 목도 당연히 그랬었죠. 우리 제자들도 한 번씩 가면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완전 발가벗고 목욕하고 막 그랬죠. 계곡, 지리산 계곡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원래는 많이 좋았는데 그렇지, 이제 길로 인해서 길 내면서 반쪽 바보가 돼버린 한쪽으로 이렇게 옹벽 쌓거나 네. 막 메꿔가지고 옹벽 내지는 이렇게 다리빨 세워가지고 그 밑으로 요상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지. 나무가 많이 컸어요. 큰 나무 84년서부터 그러니까 30년 된 건데 그때 선생님은 이제 막 구로구청으로 가셨을 때예요. 83년까지 시립대학교에 16년간 근무하시다가 구로구청 과장님으로 그때 이제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날이면 밤에 꼭꼭 오셔가지고 2시간, 4시간 우리 또 선생님이 10시에도 오시고 밤늦게도 오셔가지고 우리는 밤을 잊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그때 하루는 아까 그 사진 찍었던 거 있죠? 그 삼목련 나무 그 꽃을 꺾어 오신 거야. 가지고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했어. 그날이 내 생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다른 걸 할 건 없고 꽃이나 하나 옛 기억 속에 남은 고향과 비슷한 정취를 가지고 있는 화진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들어가 본다. 선생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은은한 묵향내음이 배인 작업실 곳곳으로. 인천 계실 때부터
전부 이렇게 하시던 거를 종이 쪼가리도 하나 안 버리시고 전부 접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작년서부터 한 5차례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 작업을 전부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남 선생님이 이러니까 좀 거의 생활화 하셨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하시던 이런 원래 선생님이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이제 이 글씨에는 이 그림이라든 이런 게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 많이 바뀌신 거죠. 전부 스케치.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데 사실은 바꾼 거죠. 이제 당시에 이제 풍경화를 그린 거죠. 여수부두 이렇게 태안이라고 써졌고 여수부두 그 이제 전국 일주를 그때 하시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하셨어요. 20대 대학교 때 무전 여행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출발한 그런 거. 그냥 여기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는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제 경우만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 조금 병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든 상황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했는데 그 하는 방법이 자기 감성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안으로 다스리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그런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도자가 그 고행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문장이 길고 좀 많은 걸 해서 일부러 그 하선생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썼던 글. 여의당길이라는 거는 하선생님이 당원데 그 50대에 원래 썼다가 강진 유배까지 끝나서 자기 집의 현판을 돌아와서 말년에 당으로 써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성격에 대해서 많이 논했습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기 좋아했는데 좀 요로먹게 했다. 용기가 있는데 그냥 좀 다른 사람 배를 못하면서 하는 바람에 많은 일을 하고 욕을 먹고 받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서 여기 담기는 노작구를 통해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다선생의 정의생을 잘 알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한자도 안 배우고 서부도 동나 모르니까 곰을 먹으로만 쓰면은 젊은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색깔을 넣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지구는 다선생이 40대 초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 갔는데 그 장기로 유배 가서 지은 거예요. 저기도 자기의 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논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 호태양이 서책을 제가 한번 색깔로 해서 해놓고 저쪽은 강진초년대, 탐진초년대 저거는 강진 유배시의 강진 그 안에 촌녀, 미녀 동무들을 모은 시구수인데 원래가 20수가 남았을 때 지금 5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유배지에 어떤 가서 촌녀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세계에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싶어서 좀 했습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
그 이상을 써오며 그가 만든 서법의 세계. 고전의 정신을 관통하며 신의를 새롭게 드러낸 그의 예술은 이제 후학들의 마음에 남아 그 길을 이어갈 것이다.